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진정 당신입니까? 아니면 어린 시절부터 쌓인 트라우마에 조종당하는 자동인형입니까? 만약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찾아오고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면, 그것을 운이 나쁘다라고 치부한다면 당신은 틀렸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잠재의식을 의식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잠재의식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이 쌓아 올린 거짓된 세상을 뒤흔들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히 잊혀진 기억의 저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그림자 감독처럼 모든 순간, 모든 숨결, 모든 선택을 연출하는 거대하고 숨겨진 왕국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통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단지 좁은 의식의 창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현실로 착각하는 포로일 뿐입니다. 칼 융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그 어두운 바다, 즉 집단 무의식과 개인 잠재의식은 당신이 아침에 어느 발로 침대에서 일어날지 결정하기도 훨씬 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향기는 당신을 잊고 싶은 어린 시절의 어두운 기억 속으로 끌어당기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당신의 영혼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숨겨진 왕국의 경계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모든 공허함을 어떤 원형으로 채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실 자아의 작고 연약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거대한 동기, 억압된 욕망, 그리고 사회적 규범은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침묵하는 거인의 작품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지만 그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의식이 바다 표면의 얇은 얼음층이라면 잠재의식은 바로 바다 그 자체이며 그 어둠과 해류,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미지의 생명체들을 모두 품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지, 왜 항상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이제 왕국의 문 앞에 서서 그 안의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융은 잠재의식을 늪이 아니라 자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당신을 집어삼키는 소용돌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억지로 짓는 밝은 표정, 매일 저녁 느끼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은 잠재의식이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잠재의식은 꿈, 말실수, 그리고 겉보기에 의미 없는 두려움을 통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모든 것을 논리로 설명할 수 있다. 고 믿는 현대사회는 오히려 잠재의식의 힘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무시된 것은 어둠 속에서 더 빠르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이 내 성격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은 어린 시절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방어기제의 총합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문을 닫고 특정 감정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닫힌 상자들이 움직여 당신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로 속에 갇혀 끊임없이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면 그 미로를 만든 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0년 전의 원한이 첫날과 같은 강렬함으로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기억을 잊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과 잠재의식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모든 트라우마를 에너지 매듭으로 저장해 두었다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면 그 매듭을 풀어 당신이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숨겨진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융의 가르침은 해방을 약속하지만 그 길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왕국의 어두운 시면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빛과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해결하지 못한 두려움,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사회가 당신을 틀렸다고 불렀기 때문에 깊숙이 묻어둔 날것 그대로의 에너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 없이는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취미나 좋아하는 색깔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충동의 뿌리까지 파헤칠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매 순간 그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결국 삶의 위기, 우울증
혹은 폭발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왕국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은 언제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지위, 돈, 사랑을 쫓는 동안 내면의 감독은 이미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정해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입는 그 무거운 갑옷을 느껴보셨나요? 칼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이 사회적 가면은 현대인의 가장 큰 감옥이며 당신은 마치 이 감옥 안에서 매일 조금씩 지쳐가는 전사 같습니다. 사회의 찬사, 부모님의 인정, 연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 뒤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괜찮아요 라고 말할 때, 미소 지으며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진정 누구의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 안에 지친 전사는 더 이상 칼을 들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칼을 휘두르느라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진심으로 느끼는 바를 말했나요? 그리고 몇 번이나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역할만 연기했나요? 융은 페르소나가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정신적 자살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가면이 당신을 지배하는 건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서 쌓아 올린 이 벽들은 당신을 진정한 자아, 당신의 진정한 자아로부터 분리시킵니다. 내면의 피로는 육체적인 휴식으로는 치유되지 않는 일종의 정신적 탈진입니다. 겉으로 완벽함을 쫓는 동안 당신은 내면의 진실하고 연약하며 심지어 어두운 면을 굶주리게 하고 억압해왔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당신은 모든 비판에 무너져 내릴까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당신은 오직 당신의 페르소나를 통해서만 자신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면이 벗겨졌을 때 당신의 영혼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당신은 자신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버렸고 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지친 전사는 사실 전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무기를 내려놓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더 나은 직업, 더 건강한 몸, 더 행복한 가족 사진. 그러나 저녁이 되어 인공적인 불빛이 꺼지면 당신 앞에 남은 섬뜩한 침묵은 진실을 속삭입니다. 당신은 여기에 없어. 이것은 소외의 위기입니다. 당신은 마치 관광객처럼 자신의 삶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 같지만 아무것도 당신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페르소나는 세상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당신과 세상 사이에 놓인 차가운 벽입니다. 그리고 이 얼음은 당신의 진정한 온기, 열정, 그리고 삶의 에너지, 즉 당신의 리비도를 가둡니다. 당신 안에 전사가 느끼는 피로는 사실 억눌린 감정, 침묵한 외침, 그리고 미뤄진 꿈의 무게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수능주의자라고 생각할수록 당신 안에 야성적이고 창조적인 본성을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융에 따르면 무시된 모든 부분은 결국 괴물이 되며 당신의 피로는 사실 그 괴물을 안에 가두려는 헛된 노력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모두가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무대를 누비는 이 거대한 무대에서 아무도 무대 뒤에서 지쳐 울고 있는 배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이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싫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당신 안의 공허함은 질병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옷은 너무 꽉 끼고 이 가면은 숨을 쉴 수 없게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당신의 몸은 질병, 공황 발작 또는 끝없는 만성 통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의식이 무시하는 모든 것을 몸에 각인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두통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융은 당신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라고 말하면 융은 당신은 영혼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당신은 가면이라는 무균적이고 인위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거칠지만 비옥한 잠재의식의 세계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전환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가면을 벗는 것은 마치 허물을 벗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가면을 벗은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변했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면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친 전사가 무기를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눈에서 평화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미워하고 참을 수 없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 당신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칼 융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둡고 거부당하고 억압된 부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투영이라고 부릅니다. 즉, 받아들일 수 없는 내면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이기적이야 또는 오만해 라고 소리치는 것은 사실 당신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기적이고 오만한 면의 소음을 잠재우려는 시도입니다. 당신 안의 그림자는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바깥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운명이 놓은 함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통합으로 이끄는 잔혹한 게임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의 성공이 당신에게 그토록 큰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들의 자유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혐오감을 유발할까요? 스스로에게 금지하는 모든 욕망,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마음속 깊이 묻어두는 모든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서 형체를 드러낼 때 영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악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가족, 그리고 당신의 자아가 부적절하다고 여겨 억압해온 모든 생명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창의성, 성욕, 분노, 그리고 진정한 힘은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이 외부의 거짓된 빛으로 자신을 밝히려 애쓰는 동안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 뒤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자라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분노의 폭발이나 우울증의 소용돌이로 당신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사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진실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바꾸려 하거나 도망치고 있다면 당신은 사실 당신 영혼의 일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림자로부터 아무리 빨리 도망쳐도 그림자는 항상 당신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에너지 싸움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내적 갈등에 모든 삶의 에너지, 즉 리비도를 소모하여 결국 지친 전사가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투영은 증오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 또한 투영입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존경하거나 신격화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자신의 잠재력과 아름다움을 그 사람에게 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를 거세하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깨달음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얻는 것이다. 어둠은 파괴해야 할 적이 아니라 통합해야 할 보물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이 용감한 여정을 통해 온전함을 되찾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의식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진정한 깨달음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대신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를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숨겨진 끈들을 끊어내고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와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림자는 당신을 어두운 숲속으로 계속 끌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손을 잡는 순간 이 괴물이 사실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맹이며 오직 그림자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강인함과 결단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투사 메커니즘은 의식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현실에 직면했을 때 발생할 엄청난 파괴를 피하기 위해 외부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보호는 또한 당신의 감옥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할 때마다
당신은 변화의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나쁜 사람에게서 보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은 당신 내면의 어둠과 의식의 빛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은 누구의 죄를 떠안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에게 그토록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보고 용납할 수 없는 당신 자신의 어떤 부분이 당신 안에 어떤 닫힌 문 뒤에 숨어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당신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이 변화는 고통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고통에 맞설 용기를 낼 때 당신이 만들어낸 환상의 장막이 찢어지고 오직 현실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진정으로 당신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처럼 그저 반응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칼융에 따르면 자신의 내면 메커니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명의 희생양일 뿐이며 우리가 그토록 믿는 자유의지는 환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메시지가 늦게 도착했을 때 당황하거나 권위적인 인물에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재의식 속 낡고 녹슨 어두운 저장소에서 솟아나는 생존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트리거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과거가 현재를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당신을 화나게 할까요? 그들은 당신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고통에 맞서기보다는 분노의 폭발로 외부에 표출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은 쉽고 편안하며 일시적으로 자아를 만족시키지만 반응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힘을 넘겨주게 됩니다. 더 이상 주체가 아니라 객체, 외부 세계의 지휘관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힘은 고함치고 소리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미세한 간극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간극이 바로 자유의 탄생지입니다. 그 간극을 넓힐 수 있다면 갑작스러운 충동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다면 운명의 사슬을 끊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동적인 순환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논쟁을 반복하고 똑같은 후회를 경험하며 매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걸까? 라고 한탄합니다. 진실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원초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반응할수록 잠재의식 속에 오래된 신경 경로가 더욱 강화되고 스스로의 손으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응성은 약점인 반면 확고함은 선택입니다. 확고함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해안가에서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중심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은 자신의 폭풍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응하고 경계하고 대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알림소리, 소셜미디어의 마녀사냥, 끝없는 경쟁,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중심을 잃게 만드는 자극제입니다. 이러한 자극에 하나하나 반응하려 애쓰다 보면 삶의 에너지와 정신적 연료를 낭비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행동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권력 게임이며 이 게임에서 당신은 조리거나 플레이어입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은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끝없는 소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반응은 습관이지만 선택은 예술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술과 마찬가지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방어적인 충동이 목구멍까지 치솟을 때 10초만 기다리세요. 그 10초 동안 잠재의식이 속삭이는 과거의 시나리오를 거부하세요.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 과거일 뿐이야 라고 말하세요. 그 순간 당신은 연금술사가 됩니다. 납처럼 무거운 분노를 금처럼 귀한 자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조종당하거나 위협받거나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의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버튼은 당신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융의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끝내는 것입니다. 숨겨진 하위 인격, 겁쟁이, 아이, 분노에 찬 그림자들을 통제하고 의식의 왕좌에 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지배권을 위한 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순환들을 살펴보세요. 같은 지점에서 터져나오는 논쟁, 같은 이유로 끝나는 우정, 당신의 서명이 거기에 있고 자동적인 반응의 흔적이 거기에 찍혀 있습니다.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가 나타납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번 쿠데타에도 똑같은 익숙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처음으로 멈추고 선택을 시도할 것인가? 멈춘다는 것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공세에 나서기 전에 가장 전략적인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개성화 과정은 사회가 강요한 거짓된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영혼의 가장 깊고 순수하며 야성적인 면을 마주하는 예술입니다. 이 여정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 신성하고 되돌릴 수 없는 행진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는 진정한 자아, 즉 자신의 자아를 만나는 것이지만 이 여정은 꽃밭이 아닌 자신의 지옥의 가장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치유를 결점을 없애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러한 결점을 온전함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여전히 외부 세계의 인정을 갈구합니까? 그것은 개성화의 길에서 중요한 발걸음을 아직 내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인정만이 유일하게 타당한 권위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개성화는 단순히 이기적인 개인적 발전이 아니라 보편적인 각성입니다. 내면의 어둠을 밝히면 세상의 어둠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익숙한 자아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그림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림자와 싸우는 대신 함께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조각난 모자이크와 같으며 개성화는 잃어버린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것이라고 부르고 가족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며 그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치며 상자 속에 가둬두는 그 조각들이 바로 당신의 자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개성화란 무리에서 벗어날 용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같은 가치를 숭배하며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시대에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혁명입니다. 융은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남의 가장 중요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외부의 어떤 구원자도 당신을 완성시켜 줄 수 없으며 당신이 추구하는 평화는 내면의 양극을 하나로 통합할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면 아래 지친 전사를 바라보세요. 그는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고 평화를 원합니다. 개성화는 당신의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 빛과 어둠, 논리와 직관이 신성하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고독은 벌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요해질수록 잠재의식의 혼란스러운 언어는 의미 있는 상징으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꿈이 당신을 인도하고 동시성이 당신의 길을 밝히며 당신은 우연이란 없으며 삶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행동입니다. 이는 수동적인 수용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린 시절, 부모, 불행을 탓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개성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중심에 자리 잡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외부의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그들은 중심에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며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더 이상 예전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면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이 당신을 더 인기 있게 만들지는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몇몇 관계를 끊을 수도 있지만 결코 잃지 않을 무언가를 줄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현실을 지탱하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이 유산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 진정한 잠재력에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연금술사가 납을 금으로 바꾸려 애쓰듯 당신은 의식의 불로 당신의 원초적인 영혼을 단련하여 순금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성숙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안에 잃어버린 조각을 계속해서 찾아 헤맬 것인가? 아니면 안전하지만 거짓된 경계선에서 기다릴 것인가? 이 여정에는 용기,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개성화를 향한 여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신비롭고 광대한 삶의 구조에 더욱 가까워지게 합니다. 당신이 통합될수록 세상 또한 당신의 눈에 통합되어 보입니다. 분열된 느낌은 심오한 의미로 바뀝니다. 당신이 당신 이야기의 작가이자 주인공임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개성화의 특별한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자유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고 자신의 페르소나를 도구로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진정한 자아와 연결될 때 오는 심오한 평화입니다. 당신은 이제 여정의 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의 시작점에 도달했습니다. 오늘까지 당신이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 칼융의 방대한 가르침, 그리고 잠재의식의 어두운 복도로 떠난 이 발견의 여정은 당신을 가장 중요한 갈림길, 한 지점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몰랐다라고 말할 수 없고 무지의 편안한 어둠 속에 숨어들 수 없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 억눌린 그림자들, 그리고 당신의 얼굴에 달라붙은 페르소나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배신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과 맺은 비밀스러운 약속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이 이제 깨어나라 라고 외치는 마지막 절규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영혼의 심연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진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낡은 나무잎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어둠 속에서 횃불을 밝히고 그 어둠을 포용하며 흔들림 없는 강인함으로 그 속에서 나오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더 이상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얽매이지 않고 외부 세계의 거짓된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한 권위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갑옷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을 가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갑옷을 부수고 영혼의 순수한 명료함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강인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을 겪으면서도 그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에너지의 물결을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이 변화하고 당신의 투영이 끝나고 거울 속 당신의 모습과 화해함에 따라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낡은 악순환들이 하나씩 깨져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관찰할 것입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삶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당신의 옛 자동적인 자아가 당신을 다시 불러들이려 하겠지만 이제 당신은 그 부름의 근원을 알고 있으며 그 마법은 깨졌습니다. 융의 개성화 여정은 끝없는 진화의 여정이며 당신은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인 자각의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자각을 확고히 다질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생각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을 당신의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영혼의 각성을 축하하십시오. 이제 어둠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이 어둠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지혜로 이제 나는 내게 일어난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항상 당신의 손에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힘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의식의 명료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흔들림 없는 각성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단순히 시청자가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선언한 혁명가로서 이 영상을 마무리합시다. 자신과 영혼, 그리고 미래의 그 위대한 약속을 하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탄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신비로운 흐름과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통합에서 오는 평화는 외부 세계의 어떤 성공이나 인정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이제 이 각성을 세상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자신에게 선언할 시간입니다. 댓글에 나는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문장을 남겨주세요. 이 문장은 당신이 잠재의식과 맺은 새로운 약속의 인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약속이며 당신이 읽거나 쓸 때마다 흔들림 없는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나침반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회원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